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대통령 임명 순간부터 청문회 과정, 그리고 청문회가 마무리됐던 어제까지도 내내 논란을 낳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어느 것 하나 좀 시원하게 해명된 것 없이 마무리가 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국은 이틀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에 불거진 여러 논란, 의혹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 이 도덕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진 걸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도덕성에 대해서 어느 기준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김민석이 남긴 것. 자, 첫 번째로는요, 김민석이라는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나라 의회에 남긴 것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불법 정치 자금은 출판 기념회로 땡겨라 입니다. 본인은 뭐 2번 출판 기념회 했고 여기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얻었다라고 실토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과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명은 셀프 작성해서 제출해라. 자, 제가 이걸 보면서도요, 어떻게 자료 제출을 하라니까 그 원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셀프로 작성한 엑셀 파일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해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이요, 자료 제출 요구하면요, 여러분께서 자의적으로 셀프로 엑셀 파일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잘 해명됐다, 잘 자료 제출이 됐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자들 분리할 때는 청문위원을 공격하라 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 사람을 본인들이 검증하겠다라고 들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면요, 왜 우리 학교에서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숙제 이거요, 내주면 과제하기 전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 일을 잘하는지 그거 제가 먼저 한번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제하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요. 자, 이러한 정말 역사적인 걸 남긴 사람 김민석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자, 임명 전에요, 실전 연습부터 해라. 정말 이례적인 장면이 속출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후보자 신분인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런 행동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우리나라 이 의회에 정말 남긴 족적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사는 방법도 저는 김민석이 이번에 제대로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남의 돈 삥 뜯어서 마음껏 쓰고 대신 잔액은 남기지 말자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청렴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왜? 재산이 얼마 안 되니까요. 왜? 자기가 능력은 안 되지만 여기저기서 돈은 많이 받고 그거를 열심히 다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청렴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녀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 이건 배우자에게 맡겨라. 배우자가 다 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충실한 종교 생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장모에게 돈 빌려서 헌금하면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투자는 우리 농수산물에 해라.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민석의 이 투자, 정말 투자 신공인 것 같습니다. 2억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투자처 있으면요, 미리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산물의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잘 지낼 수 있고 성공 가도도 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이번에 김민석의 인사청문회를 보고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아직 총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총리 놀이를 어마무시하게 했죠.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본인이. 부처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요. 야,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직 청문회가 이제 끝났고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 표결,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건 뭐 통과가 100%죠. 지금 민주당은 끝나서 흠결이 없다며 김민석에게. 그래서 빠르면 6월 말에, 늦어도 7월 3일에서 4일에는 표결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그렇단 얘기는 확실하게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역시 후보자 신분인 김민석이요.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요. 지금 총리실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직 총리가 된 것도 아닌데 지금 대통령실과 같이 24일에 얘기하는 거죠.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를 카메라로 비추는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총리실에 이 쌍방향의 이 브리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리 놀이라는 거가 뭐 물론 본인은 처음부터 나는 이미 총리야 라고 생각해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흠결이 많아도 아무리 문제가 돼도 지금 본인의 이 힘으로는 김민석을 통과시킬 수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댈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여론조차도 이러하게 어마어마하게 부적격한 사유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지율이 나왔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요. 더 떨어지면서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전에보다 더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60%가 넘게 나왔어요. 이러니 민주당에선 그냥 김민석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강행하는 겁니다. 왜? 여론이 저렇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야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딸랑 20%밖에 안 되는데 눈치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미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김민석 총리실에 지시를 내렸고, 자, 이게 또 굉장히 참 거슬리는 지점이 뭐냐면요. 저는 기자한테 있어서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을 비추는 거 여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자들이 느끼는 건 이게 지금 개딸들한테 좌표 찍기를 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지금 후보자 시절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껌껌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기분 나쁜다는 듯이 어디 기자예요? 라고 물었거든요. 계속해서.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혹은 부정적인 질문을 하는 기자들한테 계속해서 어디 기자냐 소속을 계속 물었단 말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자신들의 지지자, 개딸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나한테 지금 기분 나쁘게 질문하는 기자가 이 사람이야 라고 콕 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이제 총리가 되면 총리실에서도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미 총리인 거죠. 김민석 총리.
정말 뭐 이러한 정말 예전 같았으면 이미 낙마하고도 남았을 김민석이 청문회 증인 하나 없이, 이것도 사실 유례가 없는 거죠.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증인 없어도 청문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유례 없는 그 모습을 또 하나 남겼죠. 이러한 김민석이 결국은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이 국민의힘의 본인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딱히 아침 회의 발언 말고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장관 후보자의 그 어떤 흠결이 나와도 아마 국민의힘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하면서 어떠한 국민적인 여론도 등에 업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무능하게 계속해서 흠결 많은 장관들까지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후보자가 결국은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뭐 민주당은 계속해서 여론이 그들을 견제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는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